50년 전 한 그릇의 순두부가 오늘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김정희는 70대 후반의 한식 명장으로 자신의 순두부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출장 온 노장입니다. 단정하게 빗어 올린 하얀 머리카락과 정갈한 모습을 지닌 그녀는 평생을 한식에 헌신했습니다. 197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와 코리아타운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던 과거가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주말마다 밥차 봉사를 통해 이웃들과 나눔의 기쁨을 실천했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한국으로 돌아가 순두부 연구에 몰두하여 명장 타이틀을 얻었고 이제는 한국의 맛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한국에서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를 세계로 확장하고자 하는 열망과 낯선 미국 땅에서 느끼는 불안감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겨울의 마지막 찬 기운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의 김정희 할머니는 오랜 시간 비행기에 몸을 맡긴 끝에 도착한 이 거대한 공항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입국 심사대에 서 있었죠. 하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올린 정희는 평생을 한식에 바친 명장으로 자신의 순두부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꿈을 품고 미국 출장길에 오른 것입니다. 여권 주세요. 입국 심사관의 무뚝뚝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뒤적이며 여권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건네자 심사관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더니 대충 훑어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질문을 던졌죠. 미국 방문 목적이 뭡니까? 비즈니스예요. 저희 순두부 브랜드를. 정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심사관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영어로 말하세요. 다음. 정희가 당황하여 뭐라고 말을 하려는 찰나 심사관은 여권을 테이블 위에 대충 밀어놓았고 그만 여권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죠. 고개를 숙여 여권을 주우려던 정희의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기다리던 한 젊은 미국인 청년이 빠르게 다가와 정희의 여권을 집어들었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그 청년은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정희에게 여권을 건넸죠. 할머니 혹시 저 기억 안 나세요? 청년은 한국어로 물었어요. 정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청년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심사관에게 다가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신분은 제가 보증합니다. 그리고는 명함을 내밀었죠. 심사관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정희는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심사관은 허리를 고추 세우더니 갑자기 공손한 태도로 바뀌었고 청년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공항 관계자들이 달려와 정중하게 청년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정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죠. 그리고 청년의 안내로 비행장의 일반 통로가 아닌 VIP 게이트로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할머니. 청년은 공손하게 말했어요. 정희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청년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공항 라운지에 도착했을 때 청년은 정희에게 차를 권했어요. 제 이름은 제임스입니다. 할머니를 오랫동안 찾아왔어요. 정희는 제임스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죠. 제임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건 뜨거운 순두부찌개였어요. 그때 저는 5살이었죠. 그 순간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래된 기억 하나가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수십 년 전 그녀가 밥차 봉사를 하던 시절 항상 찾아오던 다해진 신발을 신은
한 백인 소년의 모습이 그 아이 정말 내가 그 아이였니?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래된 기억 속으로 천천히 빠져들었어요. 1970년대 초반 로스앤젤레스의 작은 공원에서 밥차 봉사를 하던 시절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정희는 30 중반, 이민자의 삶이 쉽지만은 않았죠. 남편과 함께 코리아타운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진 않았지만 주말마다 공원에서 밥차 봉사를 하며 이웃들과 나눔의 기쁨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곳에 매주 찾아오던 5살 백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바로 그 아이예요. 제임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해진 신발에 언제나 배고픈 눈빛을 가진 그 아이였죠. 정희는 그 순간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항상 늦은 오후 가장 마지막에 찾아오던 그 소년. 창백한 얼굴과 말라기 탄 몸, 심하게 다른 운동화를 신고 있었지만 맑은 눈동자가 인상적이었던 아이. 정희는 그 아이에게 항상 물과 옷 그리고 마지막 한 그릇 남은 순두부찌개를 챙겨주었습니다. 그 애는 항상 늦게 왔어. 다른 아이들이 다 가고 난 뒤에 정희가 천천히 말했어요. 이름도 물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를 찾은 거니? 제임스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낡고 바랜 종이였지만 거기엔 분명 정희의 순두부라는 한글이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주셨던 순두부 그릇 밑에 붙어있던 스티커예요. 평생 간직했습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작은 나눔이 이렇게 큰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할머니, 저희 좀 더 편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 나눌까요? 제임스가 제안했습니다. 곧 두 사람은 공항 부근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카페에 도착한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죠. 제임스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3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제임스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대부분의 날 저는 굶주렸고 학교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죠. 정희는 가슴이 아파왔어요. 그 작은 아이가 그런 고통 속에 있었다니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의 순두부찌개는 제게 유일한 따뜻한 식사였어요. 제임스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항상 제게 미소 지어주셨죠. 다른 어른들은 모두 저를 무시했지만 할머니만은 달랐어요.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누구든 배고픈 아이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특별한 행동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임스에게는 그 작은 친절이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자기 오지 않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슬펐습니다. 제임스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할머니 가족이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신 거더군요. 정희는 그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가야 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갑작스러운 이사라 많은 사람들과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못했죠. 미안해. 그때 갑자기 사라져서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그 짧은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꿨으니까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전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카페의 창문으로 햇살이 비치는 가운데 제임스는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정희는 잔에 담긴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그의 말을 경청했어요. 할머니가 떠나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할머니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제임스의 눈빛이 단단하게 빛났어요. 그 작은 결심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죠. 정희는 눈앞의 젊은 사업가를 새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명함에 적힌 이름과 직함이 갑자기 현실감 있게 다가왔어요. 제임스 윌슨, 미국 햄버거 프랜차이즈 윌슨즈 버거의 창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지금 내가 그 유명한 햄버거 체인점의 주인이란 말이니? 정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임스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미 전역에 1000개가 넘는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정말 미약했어요.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냈죠. 16살 때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일, 23세 작은 햄버거 가게를 열었던 일, 그리고 특별한 소스와 새로운 경영 방식으로 빠르게 성장해 나간 과정까지. 제임스의 성공 이야기는 마치 영화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햄버거에 특별한 비밀이 있어요. 제임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바로 소스입니다. 모두가 그 맛의 비밀을 궁금해하지만 사실 그건 할머니의 순두부찌개에서 영감을 얻은 거예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순두부가 햄버거 소스의 영감이라고?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 깊고 풍부한 맛을 평생 잊을 수 없었거든요. 물론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그 기억을 바탕으로 소스를 개발했습니다. 정희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 젊은이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가슴 뭉클했어요. 저는 항상 할머니를 찾고 싶었습니다. 제임스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성공한 후에는 본격적으로 수소문도 해봤죠. 하지만 이름도 모르고 단지 정희의 순두부라는 스티커만 가지고 있어서 쉽지 않았어요. 정희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찾은 거니? 제임스는 빙그레 웃었어요. 우연이었습니다. 한 달 전 한국 음식 페스티벌에서 명장 김정희의 순두부라는 기사를 봤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할머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죠. 그리고 할머니가 미국 출장 온다는 소식을 듣고 공항으로 마중 나왔습니다. 정희는 감동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 작은 인연이 이렇게 이어질 줄이야. 지나온 삶의 굴곡이 한순간에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았어요. 지난 50년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시 작은 식당을 열었던 일, 남편과 사별한 후 한국으로 돌아가 순두부 연구에 몰두했던 일, 그리고 70살이 넘어 명장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과정까지. 정희의 인생 역시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온 여정이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온 이유는 내 순두부 브랜드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였어. 정희가 설명했어요. 지금은 작은 브랜드지만 한국의 맛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거든. 제임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임스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는 듯 했어요. 제 재산과 경영 노하우를 투자해서 할머니의 순두부 브랜드를 미국 전역에 프랜차이즈화하는 건 어떨까요? 제임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정성과 맛을 미국인들에게 알릴 수 있을 거예요. 정희는 놀란 표정으로 제임스를 바라보았어요. 그토록 성공한 사업가가 자신의 작은 순두부 브랜드에 관심을 가진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할까? 정희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의 손맛을 지켜온 그녀에게 갑작스러운 제안은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제임스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제 회사는 이미 다양한 식품 브랜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할머니의 순두부는 특별합니다. 그 진정성과 맛이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간단한 사업 계획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시장 분석부터 마케팅 전략, 매장 디자인까지 이미 상당 부분 구상해 둔 듯 했습니다. 정희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이 모든 계획을 언제 세운 거니? 정희가 물었어요. 제임스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를 만나기 전부터 마음속으로 준비해 왔어요. 언젠가 반드시 찾게 될 거라 믿었거든요. 카페의 창밖으로 로스앤젤레스의 오후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연결감을 느꼈어요. 5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죠. 정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동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평생을 바쳐온 자신의 요리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오래전 작은 친절이 이토록 커다란 인연으로 돌아온다는 경이로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제임스가 정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는 저에게 단순한 음식만 주신 게 아니었어요. 따뜻한 관심과 인정, 그리고 살아갈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 빚을 이제 갚고 싶어요. 정희는 제임스의 손을 꼭 마주 잡았습니다. 주름진 그녀의 손과 단단한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만나 하나가 되었어요. 같이 해봅시다. 정희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 순두부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싶어. 제임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희에게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레시피와 요리 철학을, 제임스는 사업 전략과 마케팅 아이디어를 나누었어요. 그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서로 다른 세대와 문화를 뛰어넘어 하나의 비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희는 창밖의 로스앤젤레스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50년 전 이 도시에서 힘겹게 살아가던 젊은 이민자였던 자신이 이제는 큰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니 인생이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주에 첫 매장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임스가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코리아타운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고 그 다음엔 베버리힐스, 산타모니카로 확장해 나가는 거죠. 정희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제임스, 정희가 조용히 불렀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니? 너는 이미 성공한 사업가인데. 제임스는 잠시 침묵했다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순두부를 먹을 때마다 느꼈던 그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했으면 해서요. 세상에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따뜻한 한 끼 식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정희의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녀는 평생 음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제임스의 말은 그녀의 철학과 정확히 일치했죠. 호텔에 도착해 헤어지기 전 제임스는 정희에게 한 가지 더 제안했어요. 할머니, 내일 한 곳에 같이 가보고 싶은 데가 있습니다. 시간 괜찮으세요? 정희는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디? 제임스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50년 전 할머니가 밥차를 운영하시던 그 공원입니다. 제 인생이 바뀐 그곳에 할머니와 함께 다시 가보고 싶어요. 정희의 눈에 다시 한번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만나는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로스앤젤레스의 맑은 하늘이 두 사람을 반겼습니다. 제임스는 정확히 약속한 시간에 호텔 로비에 나타났어요. 그는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정희는 한복을 간소화한 디자이너 의상을 입고 내려왔습니다. 나이에 비해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제임스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었어요. 응. 오랜만에 편안하게 잘 잤단다. 이제 어디로 가는 거니? 먼저 아침 식사를 하러 갈까요? 제가 아는 좋은 곳이 있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어요. 두 사람은 제임스의 차를 타고 도시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변해버린 로스앤젤레스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5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지만 정희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그때의 거리와 사람들이 선명했습니다. 많이 변했구나. 정희가 중얼거렸어요.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시는 끊임없이 변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그리움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들은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내부는 아담하지만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고 아침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이곳은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열었던 첫 번째 매장입니다. 제임스가 설명했어요. 지금은 본사 직영점으로만 운영하고 있죠. 정희는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젊은 제임스의 사진들과 함께 그의 성공 스토리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매장 오픈 리본 커팅 시, 100번째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시, 경영인 상을 수상하는 모습 등 다양한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별 예약석으로 안내된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곧 셰프가 직접 나와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제임스가 정희에게 말했어요. 할머니의 순두부에서 영감을 받은 저의 해석을 맛보여드리고 싶어요. 잠시 후 테이블에는 특별한 아침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햄버거와 순두부가 독특하게 조화를 이룬 퓨전 요리였어요. 정희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제임스가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놀랍구나. 완전히 다르면서도 어딘가 내 순두부의 정신이 살아있어. 제임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식사를 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제임스는 정희를 차에 태우고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약 30분 후 그들은 한 공원 앞에 도착했어요. 에코파크라는 이름의 이 공원은 50년 전과 비교하면 많이 정비되었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할머니는 매주 토요일마다 밥차를 운영하셨어요. 제임스가 공원 입구를 가리키며 말했죠. 저는 항상 저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가고 난 후에야 용기를 내어 나왔었죠. 정희는 천천히 공원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둘 되살아나는 듯 했어요. 그녀가 밥차를 세웠던 장소, 사람들이 줄을 서던 곳,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나타나던 작은 소년이 서 있던 그 자리까지. 여기였어. 정희가 특정 지점에 멈춰서며 말했습니다. 제임스도 그 자리에 서서 과거를 회상했어요. 네, 할머니는 항상 이곳에서 마지막 한 그릇을 저에게 주셨죠. 그리고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정희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50년 전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해냈어요. 밥은 그저 밥이 아니라 마음이란다. 맞아요. 제임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의 모토가 되었어요.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잠시 말없이 주변의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산책하는 노부부, 개를 데리고 나온 주민들. 일상적인 광경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오후에 중요한 자리가 있어요.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국의 첫 정희 순두부 매장을 오픈하는 계약식입니다. 함께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희는 놀란 표정으로 제임스를 바라보았습니다. 벌써? 어제 처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빨리 진행된다고? 제임스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할머니를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부터 모든 준비를 해왔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인테리어 디자인, 법적 검토까지 모두 완료했어요. 할머니의 동의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요. 정희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이렇게 큰 변화가 하루아침에 찾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평생 한식을 지켜온 노력이 이제 미국 전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나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정희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정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평생 쌓아온 할머니의 맛과 철학이면 충분해요. 나머지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공원에서 나온 두 사람은 제임스의 회사 본사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의 최상층에 위치한 회의실은 이미 여러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변호사, 디자이너, 마케팅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희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정희 할머니를 소개합니다. 제임스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그녀의 놀라운 순두부 레시피를 미국 전역에 알리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는 당황스러워하면서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이어서 제임스의 팀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정의 순두부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매장 디자인, 메뉴 구성, 마케팅 전략까지 모든 것이 세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매장 디자인이었습니다. 전통 한옥의 요소와 현대적인 미니멀리즘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매장 중앙에는 순두부를 직접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오픈 키친이 배치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정희의 이야기와 한국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디스플레이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의 이야기와 한국 음식 문화를 함께 전파하고자 합니다. 디자인 팀장이 설명했어요. 정희는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삶과 철학이 이렇게 존중받고 가치 있게 여겨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정희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제임스가 다정하게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는 공식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제임스는 정희를 데리고 코리아타운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이미 공사가 한창인 건물이 있었습니다. 정희 순두부의 첫 번째 매장이 들어설 장소였죠. 2주 후면 오픈할 수 있을 겁니다. 제임스가 말했어요. 할머니의 레시피를 정확히 구현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특별히 셰프들을 초청했어요. 할머니가 직접 그들을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정희는 현장을 둘러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평생 꿈꿔왔던, 그러나 감히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제임스는 정희를 특별한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가 예약한 레스토랑은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유명한 한식당 중 하나였어요. 두 사람이 입장하자 모든 직원들이 줄을 서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가 할머니의 팬입니다. 제임스가 말했어요. 할머니의 책으로 요리를 배웠다고 해요. 정희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가 몇 년 전 출간한 요리책이 이렇게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감격스러웠죠. 저녁 식사 도중 제임스는 또 다른 제안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순두부 프랜차이즈와 함께 하나 더 시작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정희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또 뭔데? 제임스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미국 전역에 밥차 재단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할머니처럼 밥차를 운영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거예요. 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이 재단에 기부할 생각입니다.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선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가슴 벅찼어요. 그 일은 꼭 함께하고 싶구나. 정희가 감동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제임스는 정희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내일은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의 순두부의 공식 론칭과 밥차 재단 설립에 관한 발표인데 할머니께서 직접 몇 마디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호텔방 침대에 앉아 창밖의 로스앤젤레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37살에 이민자로 이곳에 처음 왔을 때 그녀는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건 사업이 미국 전역에 퍼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가슴속에서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곧 제임스의 연락을 받고 로비로 내려간 정희는 그를 만났습니다. 제임스는 정장 차림으로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그의 옆에는 몇 명의 스태프들이 함께 대기하고 있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할머니? 제임스가 환한 미소로 정희를 맞이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잘 잤단다. 오늘 기자회견 많이 긴장되는구나. 제임스는 다정하게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그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돼요. 진심을 담아서요. 그들은 차에 올라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어요. 도착한 곳은 놀랍게도 50년 전 정희가 밥차를 운영했던 그 공원이었습니다. 공원 한쪽에는 작은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무대 뒤편으로는 수십 대의 푸드트럭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지? 정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제임스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정희 순두부 브랜드 런칭과 함께 밥차 재단의 첫 번째 행사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 푸드트럭들은 모두 재단 소속이에요. 오늘부터 로스앤젤레스 전역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할 겁니다. 정희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규모로 확장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었고 제임스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인생을 구한 특별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50년 전 이 공원에서 저에게 한 그릇의 따뜻한 순두부를 건네주셨던 김정희 할머니입니다. 정희가 무대 위로 올라가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긴장된 표정으로 청중을 바라보았어요. 어릴 때 제게 따뜻한 밥을 주던 그 손길이 이제는 이 나라 전체를 따뜻하게 할 겁니다. 제임스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정희 순두부 브랜드의 공식 출범과 함께 정희 밥차 재단의 설립 을 발표합니다. 이어서 제임스는 두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 순두부 매장은 2주 안에 코리아타운에 문을 열 예정이며 1년 안에 로스앤젤레스 전역에 20개의 매장을 3년 안에 미국 전역에 1000개의 매장을 열 계획이라고 했어요. 밥차 재단은 처음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해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설명이 끝난 후 제임스는 정희에게 마이크를 넘겼어요. 이제 정희 할머니께서 직접 몇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저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조금씩 힘을 얻어갔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언어도 통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외로움과 두려움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웃들과 소통하고 싶었죠. 그것이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음식은 단순한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제 순두부 한 그릇이 외로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지친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제가 평생 꿈꿔온 일이에요. 현장에 모인 사람들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희의 진심 어린 이야기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모두의 가슴에 와닿았어요. 오늘 저의 작은 요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제임스에게 감사드려요. 그 어린 소년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이제는 저를 도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정희가 말을 마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임스는 다시 마이크 앞에 서서 발표를 마무리했어요. 이제 우리의 푸드트럭들이 로스앤젤레스 전역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부터 정의 밥차 재단은 매일 5,000명 이상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대 아래로 환상적인 순간이 펼쳐졌어요. 수십 대의 푸드트럭이 차례로 공원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각 트럭에는 정의 밥차 재단이라는 로고와 함께 음식은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라는 문구가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었죠. 정의는 무대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의 작은 밥차 하나가 이제는 수십 대의 밥차가 되어 도시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희와 제임스는 그대로 공원에 남았습니다. 재단의 자원봉사자들이 공원에서 무료 급식 행사를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제임스도 그녀의 옆에 함께 서서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함께 나눠주는 음식은 바로 정희의 특제 순두부찌개였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첫 정의 순두부 매장이 코리아타운에 문을 연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브랜드는 미국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로스앤젤레스에만 25개의 매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순두부찌개는 이제 햄버거나 피자만큼이나 친숙한 음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죠. 정의 밥차 재단 역시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처음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한 밥차 사업은 이제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카고 등 미국 주요 도시로 확장되었고 매일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재단의 활동은 미국 전역의 뉴스에 보도되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에코파크의 가을 오후 정희는 제임스와 함께 예전 그녀가 밥을 나눠주던 그 공원에 서 있었어요. 한 해 전과는 달리 이제 이곳에는 정식으로 정의 밥차 센터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안에는 대형 주방과 다목적 홀이 갖춰져 있었고 매일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음식을 만들고 나누어 주었죠. 할머니, 믿으세요? 1년 전 우리가 여기서 처음 시작했을 때를 생각하면 제임스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꿈만 같구나. 내 작은 순두부 한 그릇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니. 그들은 천천히 센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부는 분주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커다란 솥에서 순두부찌개를 끓이고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죠. 벽에는 정희와 제임스의 이야기가 담긴 사진과 글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 그릇의 순두부가 바꾼 두 사람의 운명, 그리고 수많은 이웃들의 삶이라는 제목 아래 그들의 50년 인연이 아름답게 소개되어 있었어요. 정희 할머니, 한 어린 자원봉사자가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였어요. 오늘도 순두부 만드는 거 가르쳐 주세요. 정희는 미소 지으며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더 맛있게 만들어 보자꾸나. 정희는 이제 일주일에 3번 이곳에서 어린 자원봉사자들에게 요리를 가르쳤어요. 그녀의 요리 교실은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고 많은 아이들이 한국 음식과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임스는 그런 정의의 모습을 뿌듯하게 지켜보았어요. 그는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자신의 바쁜 일정을 미루고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억만장자 사업가가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죠. 오후가 깊어가는 시간, 배식이 한창일 때였어요. 한 작은 남자아이가 밥차로 다가와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 순두부예요? 정희는 아이에게 따뜻한 한 그릇을 건네며 웃었어요. 응, 이건 누군가를 지켜주는 맛이야.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그리고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제 엄마도 먹게 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여기 엄마 것도 가져가렴. 정희는 추가로 한 그릇을 더 건네주었습니다. 아이는 기쁜 표정으로 두 그릇을 조심스레 들고 멀어졌어요. 잠시 후 아이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한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친 표정의 그 여성은 음식을 받아들고 감사의 눈빛을 보냈죠. 제임스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정희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 아이가 저와 똑같네요. 저도 처음에는 어머니를 위해 음식을 가져갔었거든요. 정희는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인생의 순환, 그리고 나눔의 선순환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제임스야, 정희가 제임스의 팔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렴.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약속드립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주셨던 그 따뜻함을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센터 앞에 넓은 잔디밭에는 작은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즉흥 축제였어요. 정희와 제임스는 나란히 벤치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다음 계획이 있으세요? 제임스가 물었어요.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순두부 연구소를 세우고 싶구나. 젊은 요리사들에게 한국 음식의 정신과 기술을 가르치는 곳 말이야. 제임스의 눈이 반짝였어요. 멋진 생각입니다. 정희 요리 아카데미라고 하면 어떨까요?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모여들 거예요. 두 사람은 새로운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들의 인연은 이제 단순한 우정이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넘어 깊은 가족애로 발전해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는 공원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연령,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음식과 음악, 웃음을 나누며 하나가 되는 모습이었죠. 정희가 50년 전 작은 밥차 하나로 시작한 나눔의 정신은 이제 거대한 공동체 운동으로 자라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홀로 미국에 건너와 숱한 어려움을 겪었던 한 이민자 여성과 굶주림과 외로움 속에서 자랐던 한 소년의 만남. 그 우연한 인연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큰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인생의 여정이 때로는 예측할 수 없지만 진심을 다해 살아가면 언젠가 그 의미가 드러난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임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주신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삶의 의미였어요. 정희는 제임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란다. 내가 내게 준 것이 더 크단다. 내 작은 순두부가 이렇게 커다란 행복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니? 공원 위로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한 그릇의 순두부로 시작된 특별한 인연은 이제 미국 전역을 따뜻하게 비추는 빛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70살의 품이 있는 노인으로 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리고 검소하지만 깔끔한 옷차림을 합니다. 작은 진주 귀걸이 같은 소박한 액세서리만 간혹하는 수준이죠. 외관상 평범한 할머니처럼 보이지만 실은 강남 일대 여러 건물을 소유한 자산가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부동산에 투자의 불을 쌓았지만 검소한 생활 방식을 고수하며 불을 과시하지 않아요. 정욱은 침착하고
원칙을 중요시하면서도 타인의 성장을 믿어주는 따뜻한 마음을 지녔습니다. 나이로 인한 무시에 상처받았지만 이를 복수가 아닌 사회적 변화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오만한 셰프의 인생이 한순간에 뒤바뀐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강남의 풍경은 언제나 활기차고 화려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예약하기 어렵기로 소문난 레스토랑 누벨크세였죠. 간판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핫플레이스였습니다. 지우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자신의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35살의 나이에 이미 미슐랭 스타를 받은 셰프로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요리는 마치 예술 작품과도 같았습니다. 검은색 셰프복을 입은 지훈의 모습은 주방에서 더욱 빛났죠. 그의 눈빛에는 항상 자신감이 넘쳤어요. 오늘도 만석입니다. 셰프님, 매니저 수진의 보고에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공이란 이런 것이라고 지우는 생각했어요. 열정과 노력 그리고 남들과는 다른 안목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한편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아파트에서는 70살의 정옥이 조용히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린 정옥은 검소한 옷차림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오랜 친구 미자의 생일이었으니까요. 특별한 날엔 특별한 곳에서 식사해야지. 정옥은 귀에 걸린 작은 진주 귀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어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다는 누벨크세를 예약했습니다. 미자와의 우정을 기념하기 위해 조금 사치를 부려보기로 한 거죠. 정옥은 버스를 타고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풍경은 그녀가 젊었을 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거리는 세련된 옷차림의 젊은이들로 북적거렸죠. 세상이 참 빨리도 변하는구나. 정옥은 생각했어요. 그녀는 이런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적응해 왔습니다. 남들은 모르는 그녀만의 비밀이 있었죠. 겉모습과 달리 정옥은 강남 일대의 여러 건물을 소유한 자산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사실을 굳이 드러내지 않았어요. 검소함이 몸에 밴 정옥에게 그런 과시는 불필요한 것이었죠. 버스에서 내린 정옥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누벨크세의 모던한 외관이 눈에 들어왔어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세련된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정옥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죠. 죄송합니다만 지금 예약하신 분이신가요? 프런트에 서 있던 젊은 여직원이 정옥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정옥은 가방에서 예약 문자를 보여주려 했지만 여직원은 이미 다른 손님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있었어요. 잠시만요. 제가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옥이 말을 꺼내려는 찰나 옆에 있던 또 다른 직원이 동료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저기 할머니, 좀 냄새나는 것 같은데 우리 고객층이랑 안 맞아. 그들은 정옥이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정옥의 귀는 여전히 젊은 시절만큼 밝았죠. 가슴이 찌릿했지만 정옥은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이때 주방에서 나온 지훈이 상황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아, 셰프님, 저기 할머니께서 들어오셨는데 좀. 여직원이 말끝을 흐렸어요. 지훈은 정옥을 힐끗 보더니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타깃 고객층이 아니잖아요. 정중하게 안내해드리세요. 그 말을 들은 정옥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지만 곧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인 정옥은 천천히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등 뒤에서 노인네가 웬 고급 레스토랑이야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옥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평소처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주방에서 새로운 메뉴를 구상하던 중 수진이 창백한 얼굴로 그를 찾아왔어요. 셰프님, 큰일 났습니다. 수진의 손에는 한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건물주로부터 임대계약 갱신 불가 통보가 왔어요. 뭐라고요?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유가 뭐라고 했죠? 명시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계약 만료 후 갱신 의사가 없다고만 적혀 있어요. 지우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던 누벨크쇠의 명성, 그간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어요. 건물주가 누구죠? 직접 만나봐야겠어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건물주를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모든 계약은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졌죠. 수진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지우는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대책을 고민했습니다. 다른 장소로 옮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상권, 단골 고객, 브랜딩, 모든 것이 이 위치와 연결되어 있었죠. 결국 지우는 건물주를 직접 만나 설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부동산 중개사를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건물주 정보를 알려주기를 꺼리던 중개사도 지훈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였는지 마지못해 주소 하나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주소로 가보세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분은 특이한 분이에요. 지훈은 즉시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곳은 강남의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닌 조용한 주택가의 평범한 아파트였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일주일 전 레스토랑에서 쫓아냈던 그 할머니 정옥이었습니다. 지훈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지훈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정옥은 지훈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들어오시겠어요? 지훈은 멍한 상태로 정옥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아파트 내부는 소박했지만 정갈했어요. 오래된 가구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몇 장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죠. 지우는 자신이 상상했던 부유한 건물주의 이미지와 너무나 달라 혼란스러웠습니다. 차 한 잔 드릴게요. 정옥이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어요. 지우는 거실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중 몇몇은 강남의 유명 건물들에 관한 것이었죠. 지훈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정옥이 녹차를 담은 찻잔을 들고 돌아왔어요. 아마 궁금한 게 많으시겠죠? 지훈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있었던 일은 정옥은 손을 들어 지훈의 말을 끊었어요. 나는 그저 손님으로 갔을 뿐이에요. 친구 생일을 축하하려고 예약했던 거죠. 그게 전부입니다. 건물주가 할머니 아니 정옥님이셨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지훈이 말했어요. 정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따뜻함보다는 쓸쓸함이 더 묻어났죠.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젊었을 때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조금씩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운이 좋았던 걸까요? 지금은 강남에 건물이 몇 채 있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절감했어요. 단지 노인이라는 이유로, 겉모습이 소박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자신의 사업장 건물주였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했어요. 하지만 레스토랑은 지훈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정옥은 다시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계약은 계약이에요. 3달 후면 만료되고 갱신할 생각은 없습니다. 정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지훈은 간절한 눈빛으로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누벨크쉐는 제 인생 그 자체입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해요. 정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인생에는 때로 다시 시작해야 할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당신도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군요. 그날 저녁 지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레스토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려던 찰나 수진이 다급하게 그를 불렀어요. 셰프님, 인터넷에 우리 레스토랑 기사가 떴어요. 그것도 안 좋은 내용으로. 지우는 서둘러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강남 유명 레스토랑 노인 차별 논란. 기사에는 누벨크쇠에서 나이든 손님을 무례하게 대했다는 내용과 함께 그 손님이 알고 보니 건물주였다는 충격적인 반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 모든 것이 공개된 셈이었죠. SNS에서는 이미 해시태그와 함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몇 시간 전만 해도 잘 돌아가던 자신의 세계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누벨크쇠는 평소와 달리 한산했습니다. 예약 취소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은 텅 비어 있었어요. 리뷰 사이트에는 노인을 존중할 줄 모르는 레스토랑이라는 악평이 쏟아졌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셰프님, 오늘 매출이. 수진이 보고서를 들고 들어오다가 지훈의 모습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지훈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죠. 알아요. 망했죠. 지훈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사과해야겠죠. 정중하게, 진심으로요. 그날 오후 지훈은 다시 정옥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성껏 준비한 과일 바구니와 손편지를 들고서요. 문을 두드리자 정옥이 나왔어요. 또 왔군요. 정옥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지 외모와 나이로 사람을 판단했던 것, 그리고 그날 손님으로서의 존중을 드리지 못한 것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정옥은 지훈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지혜로웠고 많은 세월의 흔적이 담겨 있었어요. 들어와요. 지훈은 정옥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지난번 방문 때와 같은 소박한 거실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 오래된 가구들 모두 정옥의 인생을 말해주는 것들이었죠. 차 한잔 하시겠어요? 정옥이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훈이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지훈이 입을 열었어요. 정옥 할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계약을 갱신해 주시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정옥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예요. 감정적인 판단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말을 이으려는 순간 정옥이 그를 가로막았어요. 내가 그날 느꼈던 모욕감을 당신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옥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왔어요. 검소하게 생활하며 투자하고 모든 것을 정당하게 얻었죠. 그런데 단지 노인이라는 이유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이 가슴을 때렸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정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손님으로 왔을 뿐이에요. 특별한 대우를 바랐던 것도 아니고 그저 친구와 즐거운 식사를 하고 싶었을 뿐이죠. 당신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훈이 간절히 물었어요.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찾아야 할 답이에요. 지훈은 그날 밤 레스토랑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성공만을 좇느라 놓친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어머니와의 관계도 소원해졌고 진정한 요리의 의미도 잊어버렸죠. 지우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설령 누벨크세를 잃게 되더라도 자신을 바꿔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레스토랑 근처의 노인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혹시 봉사할 일이 있을까요? 그의 질문에 센터 직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유명한 셰프 아니세요? 여기서 무슨 일을?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리를 좋아하시는 어르신들께 간단한 요리 교실을 열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그렇게 지훈의 노인을 위한 요리 교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 되지 않던 참가자들이 점차 늘어났어요. 지훈은 화려한 프랑스 요리 대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한식과 간편한 가정식을 가르쳤습니다. 프로페셔널한 셰프의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복지센터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죠. 지훈 선생님,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네요. 8순이 넘은 김할아버지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지훈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어머니 비법을 조금 응용한 거예요. 사실 지훈은 오랫동안 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지냈었죠.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가족과의 관계도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 통화하며 어머니의 오래된 레시피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 과정에서 잊고 있던 요리의 기쁨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걸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센터 관계자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지혜, 인생 경험, 이런 것들이 제 요리에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어요. 봉사활동은 지훈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레스토랑이 임시 휴업 상태였기에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그보다는 진정한 변화를 원했기 때문이었죠. 가끔은 누벨크쇠의 우수한 재료들을 가져와 특별 요리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지훈이 센터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중 멀리서 지켜보는 눈길을 느꼈습니다. 돌아보니 정옥이 길 건너편에 서 있었어요. 지훈이 인사하려 손을 들자 정옥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알고 계셨던 거였구나. 지훈은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의 휴대폰으로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제 집으로 와주세요. 마이너스 정옥. 지훈은 긴장된 마음으로 정옥의 집을 찾았어요. 문을 열자 정옥이 평온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옥이 말했어요. 차 한잔 하실래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차와 함께 정성스럽게 만든 한과가 놓여 있었어요.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시더군요. 정옥이 말했습니다. 지훈은 살짝 당황했어요. 지켜보고 계셨나요? 정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끔요. 처음에는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이미지 회복을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했죠. 처음에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지훈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진정한 요리의 의미를 잊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옥은 지훈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제 김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당신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더군요. 지훈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제 어머니와 비슷한 나이세요. 함께 있으면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정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군요. 정옥 할머니, 제게 기회를 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옥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당신이 진정 변했다면, 그리고 그 변화를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면 함께 작은 프로젝트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프로젝트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의 레스토랑을 한 달 동안 지역 노인들을 위한 무료 식당으로 운영해 보는 거예요. 어떨까요?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벨크쇠
한 달간 노인을 위한 무료 식당으로 변신. 신문과 방송, SNS를 통해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처음에는 이미지 세탁을 위한 전략이라는 비난도 있었지만 지훈이 직접 운영 취지를 설명하는 모습이 공개되자 점차 긍정적인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진정한 요리의 의미를 되찾고 싶습니다. 화려한 플레이팅과 비싼 재료보다 중요한 것은 음식을 통해 전달되는 따뜻함이라고 생각해요. 지훈의 인터뷰 영상이 퍼지면서 많은 이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셰프들도 자원봉사를 자청했고 식재료 업체들은 무료로 재료를 제공하겠다고 나섰죠. 정옥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의도대로 지훈은 진정한 변화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첫날 누벨크쉐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어요. 근처 복지센터의 어르신들과 동네 노인분들이 모여들었죠. 지훈은 평소와 다르게 검은색 셰프복 대신 편안한 흰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훈이 문 앞에서 어르신들을 직접 맞이했어요. 오늘은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한식 정찬을 드립니다. 레스토랑 내부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인테리어는 그대로였지만 테이블 배치를 넓게 하여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식사할 수 있도록 했어요. 메뉴판에는 한글로 크게 메뉴 설명이 적혀 있었고 직원들은 모두 공손하게 어르신들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곳에서 식사하니 기분이 좋네. 한 할머니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훈은 주방과 홀을 오가며 어르신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직원들도 점차 자연스럽게 어르신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죠. 한 젊은 서버는 할아버지께 천천히 메뉴를 설명해드리며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분을 위해 메모지에 글씨를 크게 써서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정옥도 슬그머니 레스토랑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친구 미자와 함께였습니다. 지훈은 두 분을 발견하고 직접 안내했어요.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특별 코스를 준비했어요. 정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달라졌군요. 지훈이 준비한 특별 코스는 정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었어요. 산나물 비빔밥, 해산물 된장찌개, 버섯 갈비찜 모두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였지만 지훈만의 특별한 기술이 더해져 색다른 맛을 냈습니다. 이 된장찌개 맛이 아주 깊네요. 미자가 감탄했어요. 지훈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에 제 기술을 조금 더한 것뿐입니다. 정옥은 지훈의 눈을 바라봤어요. 이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진심 어린 겸손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요리사가 되어가고 있구나. 프로젝트는 날이 갈수록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요청해왔고 여러 기업들이 후원 의사를 밝혔어요. 하지만 지훈은 이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건 홍보나 마케팅을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어르신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을 뿐이에요. 어느 날 저녁 영업이 끝난 후 지훈과 정옥은 레스토랑 테라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초여름의 따뜻한 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불어왔어요. 지훈 씨, 진심으로 변화하고 있군요. 정옥이 말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옥 할머니 덕분입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정옥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한 가지 더 제안이 있어요. 관심 있으신가요? 노인을 위한 고급 레스토랑이라. 지훈은 정옥의 제안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한여름밤 테라스에 앉은 두 사람 사이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정옥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노인들도 다양한 경험을 원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고급 레스토랑은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합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고급 다이닝이 있다면 어떨까요? 지훈의 눈이 반짝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작했던 프로젝트였지만 이제는 진정한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어르신들이 존중받으면서 현대적인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지훈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투자할게요. 당신은 요리와 운영을 맡고요. 지훈은 감격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정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모든 손님을 똑같이 존중해야 해요. 외모, 나이, 직업에 상관없이 말이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환대의 정신이니까요.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지우는 어르신들을 위한 메뉴 개발에 몰두했어요. 씻기 쉽되 맛과 영양은 그대로인 요리, 시각적으로 아름답지만 지나치게 자극적이지 않은 플레이팅, 전통적인 맛과 현대적인 기술의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요리는 나눔이다. 지우는 새로운 모토를 정했어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기술을 뽐내기 위한 요리가 아닌 손님에게 진정한 행복을 전달하는 요리를 추구하기로 했습니다. 정옥은 건물 위치 선정과 인테리어에 참여했어요. 세련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젊은 세대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 배치를 고려했습니다.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레스토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옥이 말했어요. 준비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여전히 노인 차별 논란의 여파가 남아 있었고 일부 투자자들은 노인을 위한 고급 레스토랑이 과연 수익이 날까라는 의구심을 품었어요. 하지만 지훈과 정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들의 의심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어요. 정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도전하는 것이 가장 큰 기회죠. 한 달 후 새로운 레스토랑 세대 공감의 오픈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위치는 강남의 번화가와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곳이었지만 접근성은 좋았습니다. 인테리어는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였고 테이블 사이의 공간은 여유롭게 배치되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큰 글씨로 된 메뉴판과 조명이 은은한 개인룸이었습니다. 직원 채용에도 특별한 기준이 있었어요. 지우는 요리 실력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과의 소통 능력을 중요시했고 다양한 연령대의 직원들을 골고루 뽑았습니다. 특히 은퇴한 호텔리어와 셰프들을 자문위원으로 초빙하여 노하우를 전수받았어요. 오픈 전날 밤 지훈과 정옥은 완성된 레스토랑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어요. 지훈은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할머니 덕분입니다.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옥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죠. 지훈 씨는 그 의지를 보여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세대 공감의 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다름 아닌 정옥의 오랜 친구 미자였어요. 이어서 지역 노인회 회원들과 복지센터 어르신들이 방문했습니다. 지훈은 직접 홀에 나와 한 분 한 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편안하게 즐기다 가세요. 지훈의 요리가 테이블에 올라갔습니다. 어르신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화려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플레이팅, 친숙한 맛에 현대적 감각이 더해진 요리가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이 생기다니 한 할아버지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도 이런 고급 레스토랑을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군요. 세대 공감의 소문은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주 고객층이었지만 점차 가족 단위 손님들도 늘어났어요. 손주와 함께 할머니를 모시고 오는 가족, 부모님 생신을 축하하러 오는 자녀들, 세대를 아우르는 모임 장소로 세대 공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개업 한 달 만에 예약은 2달 앞까지 꽉 찼어요. 미디어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노인을 위한 고급 레스토랑, 새로운 다이닝 문화를 만들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여러 매체에 실렸고 방송에서는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했죠.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품격 있는 식사를 즐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에서 지훈이 말했어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닌 삶의 기쁨이자 소통의 매개체니까요. 정옥은 주로 뒤에서 조용히 레스토랑을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손님으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체험하기도 했어요. 그녀가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노부부가 정옥에게 다가와 인사했어요. 우리 나이에도 이렇게 현대적인 요리를 품위 있게 즐길 수 있다니 행복합니다. 정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할 분은 저쪽이에요. 그녀는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지훈을 가리켰어요. 세대 공감의 성공은 외식업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레스토랑들도 시니어 친화적인 메뉴와 서비스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노인 고객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마련하는 곳이 늘어났어요. 지훈은 이러한 변화를 보며 작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개업 1년이 지난 어느 날 지훈은 정옥을 레스토랑 옥상 정원으로 초대했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진 가운데 지훈이 특별히 준비한 코스 요리가 서빙되었습니다. 할머니, 1년 전 제게 기회를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훈이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정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내 건물에서 쫓겨날 뻔한 셰프를 파트너로 받아들인 내 결정이 옳았던 것 같네요. 두 사람은 웃으며 건배했어요. 한때는 갈등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복수심이 있었어요. 정옥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무시했을 때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레스토랑을 지키기 위해 행동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할머니를 알아가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옥은 맞은편 테이블에 앉은 가족을 바라보았어요. 할머니와 손주가 함께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작은 변화가 큰 파동을 일으키고 있네요. 정옥이 말했습니다. 지훈은 손님들로 가득 찬 레스토랑을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누벨끝의 시절에 오만했던 제 모습이 무색하네요. 진짜 성공이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정옥은 지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시간이 흘러 세대 공감은 단순한 레스토랑을 넘어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발전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요리 교실,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제철 요리 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렸어요. 지훈은 이제 셰프를 넘어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었죠. 정옥은 건물주로서뿐만 아니라 멘토로서 지훈의 성장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삶의 지혜는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고 지훈의 창의력과 열정은 정옥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할머니, 또 다른 지점을 열어볼까요? 어느 날 지훈이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에서요. 정옥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두 사람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는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한때는 서로를 오해하고 갈등했지만 지금은 서로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된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레스토랑 입구에 걸린 이 문구처럼 지훈과 정옥은 자신들의 철학을 세상에
펼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의 의미였습니다.